토픽을 기아로 꼽으셨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실적 모멘텀이 기아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브로드한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익이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는 제조 측면에서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짱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이 회사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말씀하신 대로 네. 엄청나게 이제 좋은 회사가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모든 게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단점은 모든 게 압도적이다 보니까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만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만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얘가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뭔가 오류가 나요. 얘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애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류가 난다? 오토파일럿이 크래시가 나요. 아, 네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 상황을 취재를 해버리면 이 회사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바짝 뒤쫓는 형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른 보시는 길을 거예요? 가고 있는 게 아니죠. 먼저 가고 있는 거죠. 먼저 가고 있는 네. 거다. 네. 비교 대상 자체가 아직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질 않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뭔가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얘는 그냥 잘못된 길을 걷는 애로 이제 평가를 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저희 좀 진짜 미래를 상상하는 좀 큰 얘기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네. 좀 더 진짜 종목 얘기 그러시죠.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대차, 뭐 모비스, 기아차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좀 별로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동차 기업 주가가 좀 부진한가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올해 연초에 너무 높게 시작을 했고요. 엄청 갑자기 올랐죠. 막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막. 첫 6개 영업일 동안 4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아, 그 정도였나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랐죠. 네. 제 애플이랑 협업을 애플의 차량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협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된다 그렇죠. 오히려. 네,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 속에 이제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사실 이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주가가 빠진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4월 달까지는 주가가 잘 버텨줬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핫한 섹터로 인정을 받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쁘시고 막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지금도 바빠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한가했고요. 아, 네. 현대차가 그때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전후로 현대차를 발표를 했었던 게 미국 투자건이에요. 바이든 신정부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래 이제 선거를 할 때 공약사항 자체가 그 지금 보조금 20만 대 캡이거든요, 미국이. 이거 60만 대 늘려주겠다. 네. 와서 전기차를 마음껏 생산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60만 대까지 보조금 주겠다. 네, 이제 60만 대를 몽땅 다 팔 때까지 브랜드당 네. 현대차는 지금까지 10,000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죠. 네. 60만 대까지 안 가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60만 대가 넘어서면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검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 규모의 경제가 그때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조성해 줄 테니까 네. 와서 해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정상회담 전후에 이제 엄청난 시그널을 보낸 거죠. 8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네. 투자자들은 열광을 했고요.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야기가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침묵이 흘러요. 네. 예, 왜냐하면 8조가 어떤 게 들어갔고 전기차는 몇 대를 할 거고 알라바마 공장 옆에다 지을 건지 뭐 이제 가서 SK한테 공급을 받을 건지 마침 SK랑 LG도 화해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구간인데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미국 상원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 계속 구미가 당기는 내용들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상원 이제 양당 이제 합의를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네. 전기차 보조금 내용은 없었어요. 충전소만 까는 데 들어가는 이제 예산만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이제 거기서 거품이 식었고 뭐야? 그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반도체가 뭐 연초에 좀 계속 노이즈가 있다가 뭐 이거 한 3-4달이면 없어지겠지. 이제 뭐 자동차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2분기 지금 반도체 뭐 생산량 그렇게 안 늘어도 어차피 할인 판매 폭이 이제 정말 눈부실 정도로 줄고 있어. 중고차 가격 오른 거 봤지? 그러니까요. 뭐 네. 재고가 없어져서 오히려 더 좋아 막 이런 얘기도 재고 없으니까 하시고. 우리는 네. 뭐 옵션 더 붙여서 팔아도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6월, 7월 가면은 일단 1차적으로 그 옵션을 만들 반도체가 없어요. 그러면 못 만드니까 어쨌든 못 팔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해지니까 주가도 지금 별로 그래서 좋지 2분기에는 않다. 예, 괜찮은 네. 실적을 낸 업체들도 좀 있었고, 근데 막상 포드는 정말로 픽업을 못 만들었어요. 예, 4월, 5월부터 생산량이 정말 쭉쭉쭉쭉 빠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못 만들어서 못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임러나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냈어요, 실적을. 도요타 한 10조 원 정도 냈거든요, 영업이익을. 네. 그래서 이런 전망 속에서 뭐 5월, 6월까지 이제 버티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 전망들을 하잖아요. 경영진들이요. 네. 생산 어렵다. 3분기 어렵다. 3분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생산 차질을 계속 좀 발표하기 시작을 해요.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가 특히 올해 뭐 별다른 이제 우발적인 요인들,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발생했었던 이제 엔진 리콜이나 아니면 뭐 파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차 출시도 좀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지금 3분기인데 3분기도 못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4분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주문부터 생산까지 이제 반도체 칩을 출고시킬 수 있는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은 사실 그 레드 시그널이 나온 지부터는 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것 같아요. 네, 친한 것 같아요. 예, 근데 3분기부터 생산되는 차종들은 죄다 엄청난 기능들을 달고 나와요.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죠. 예, 옵션이 달라요, 아예. 네. 예, 작년이랑 이제 올해랑 필요한 기능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허들이 한 번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분기라고 해서 2분기보다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생산량만 봤을 때는요. 지금까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네, 4분기는 사실 뭐 여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상황은 사실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악화만 안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좀 이 꼬임이 그렇죠. 풀릴 예. 수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그래서 연초부터 투자 계획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팹을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생산을 지금 당장 늘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뭐 이제 이슈들이 사실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죠. 네. 대응을 한다라는 게 그렇다라면 안 팔리는 차종은 생산량을 과감히 줄이겠다. 팔리는 거를 더 많이 집중해서 팔겠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2분기, 3분기부터 겪어왔어요. 그럼 비싼 차를 더 많이 만들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비싼 차는 기본적으로 더 컨텐츠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익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생산이랑 이제 수익이랑 거의 이제 동일하게 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생산을 최대한 이제 핵심 차종으로 모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눈에 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이제 다 내연기관으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전기차가 기존의 경영진이 얘기했었던 대로 주행거리부터 성능부터 불이 나지 않고 OTA 기능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차종들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 됩니다. 예. 이 반도체 수급이 풀리지 않아도요? 풀리지 그냥 않아도요.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 차종을 찾아야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GV60이라는 차량이 최근에 FOTA 기능을 달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OTA라는 거는 이제 네. 오버 디 에어 네. 업데이트, OS를 업데이트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들인데,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만 업데이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펌웨어, 즉 이제 그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닌 다른 기능들, 나아가서 차체 제어라든지 하드웨어 기능들까지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OTA 환경을 이번 이제 GV60부터는 탑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달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지는 저도 뭐 이제 아주 희미하게만 사실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FOT가 일단은 가용이 되어야 여기서 나중에 자율주행 그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과금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뭐 테슬라의 구동 모델 뭐 이런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차량에서 네. 1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죠. 차량의 기기를 통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시그널이 나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상황이 뭐 당연히 이어지겠죠. 반도체 공급 차질이 3분기며 4분기며 내년 심지어 내년 1분기까지. 근데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물론 이제 제조 상황에서 뭐 미세한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이제 캐치를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반도체는 밸류체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예, 주문부터 이제 생산까지. 그래서 만에 하나 코비드로 뭐 어느 지역에서 재발돼서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한번 뭐 디스럽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모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동차 회사가 경영진이 그동안 언급을 해왔었던 기술적인 업적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대차 주주분들은 이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GV60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경영진의 말대로 정말 그 기술적인 구현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팔리는지, 맞습니다.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네. 보셔라.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대차의 전기차 중에 핵심 차종은 이제 아이오닉 5죠. 그래서 이 차종이 일단은 아직까지 국내에 팔렸고 유럽에 팔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거점이 중국에서 올해 연말부터 생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전기차의 경쟁 상황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됐기 때문에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기아는 내년에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 없어요. 네. 저는 현 상태에서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안 파는 게 낫다? 안 팔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네시스 전기차로 먼저 들어간다라던가 프리미엄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거든요. 디맨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제 일반 매스 브랜드들에서는 지금 폭스바겐 ID4 차량이 중국에 들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 팔려요, 잘. 네. 근데 프리미엄카가 아니다 보니까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주력 해외 사업은 미국이죠. 네. 예.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주지하시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팔 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공장 지어야죠. 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근데 이제 연초에 이미 8조라는 시그널을 쫙 보냈잖아요. 네. 믿고 있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소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수익 추정 모델을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추정치를 올리고 여기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반영이 되면 좀 뭐 한 단계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주가도 요동을 치겠죠. 그 투자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이것도 조금 그렇죠.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멀진 않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픽을 그래서 방금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토픽은 기아로 꼽으셨어요. 뭐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현대차가 긍정적인 이제 길을 갖고 있고 올해 대비 내년에 이제 펀더멘털이 분명히 올라올 거고 제네시스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조금 이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 8%, 네. 올해 ROE가 14%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높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5%, 그다음에 ROE는 이제 8에서 9%, 네.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아니 그러면 기아가 훨씬 잘하는 회사다. 그러네요. 예, 숫자만 그래서- 보면 그렇게 예, 보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실적 모멘텀이 기아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브로드한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익이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를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가 기아보다 할인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뭐 좀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렇죠. 예. 멋지게 좀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본인들의 제일 대표적인 상품 뭐 전시해놓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애플 스토어잖아요. 네. 애플 스토어가 이제 뉴욕 한복판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제네시스가 아마 올해 미국에다가 몇 개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예. 굉장히 브랜드 가치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 판매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좋죠. 예,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들은 대부분 내연 기관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네, 조금 네.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좋은 거는 기아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